재난지원금이 이제 지금 일본인들한테 이제 또 하나의 재난이 되고 있어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온 국민이 떨쳐 일어났습니다. 왜냐면 이제 일본 아직 셧다운이니까. 셧다운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월급은 못하고 있는데 세금은 꼬박꼬박 내야 되기 때문에 10만엔도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이거를 받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이 동사무소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은 완전히 지옥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재난지원금 현재까지 약 70%, 75%가 다 갔다고 합니다. 일주일 만에. 거의 10조 원 가까운 돈이 이미 수령돼서 전달이 됐다 그래요. 엄청난 속도죠. 네. 나머지 남아있는 분들도 뭐 기부자, 선의의 기부나 뭐 이런 분들이 아니라고 치면 거의 받으실 분들은 2주 안에 이게 전부 다 정산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중간에 기부 취소 관련해가지고 뭐 잡음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마만큼 할 수 있는 게 이제 IT 국가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일본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재난지원금을 전달하면서 또 하나의 행정 마비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마이 넘버 카드라는 거는 이제 방송에서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4년 전에 새로 만든 4년이 아니구나. 6년 전에 새로 만든 일본식 주민등록 시스템, 고유번호 시스템인데, 자, 이 번호를 갖고 동사무소를 가서 재난지원금을 신청을 하는데, 만약 우리 같으면 이거를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 그냥 단말기에다 찍 긁어보면 이 사람 누군지 나올 거고, 그 사람 계좌에다 그냥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일본은 이게 안 된다고 합니다. 동사무소를 가더라도 그 마이 카드 안에 들어있는 인적 정보, 뭐 아니 그 계좌 정보 관련된 들어있는 것들을 동사무소에서 못 읽는다는 겁니다. 그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만들어 갖고 등록한 데이터잖아요. 김보미하고 1, 2, 3, 4번을 주고 거기에 국가가 등록을 시킨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무원이 풀어갖고 이 사람이 1, 2, 3, 4번 받은 이 사람이 김보미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끔 국가 시스템에 접속이 되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신원 확인이 되는데 이거를 못하게끔 막아놨다는 거예요. 왜 막아놨을까요? 네. 저희가 없답니다. 접근 권한이 없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재난 상황, 예를 들어 지진이라든지 막 화산 폭발 이런 재난 상황이 생기게 되면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 돼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대요.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은 일본에서 재난 상황이 아닌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 접근권을 공무원한테 안 주는 겁니다. 그럼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이 카드를 받아서 거기에 써있는 번호를 보고 자기가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그 원장을 대조 비교를 합니다. 수기로. 얼굴 확인하고 그 사람 맞는지 보고 사인 받고 도장 찍어가지고 호적 등본, 호적 같은 거 해봐서 맞아 떨어지면 돈을 입금을 해준다는 거죠. 그 대조를 직접 하는 거지. 대면하게. 카드가 있는데 카드에서 볼 수 있는 건 번호밖에 없어. 그 카드에 찍힌 번호.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부 다 수기로 대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기로 대조해 끝났잖아. 입금을 해주면 되잖아. 입금을 해준 게 아니라 자 완성됐습니다 하고 신청서를 써준다는 거죠. 신청할 수 있는 신청 권한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청서에다가 자기 등본을 사진을 붙여가지고 주민등록 사진 주민등록 사진을 붙여가지고 신청을 해야 이게 신청서는 다 우편으로 우편으로 보내야 우편을 받은 직원이 그걸 수기로 다 펴봐가지고 수기로 이 사람이 얼굴이 맞는지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사진이 맞는지 원장이나 오타가 난 것은 없는지 전부 점검해가지고 입금할 수 있게끔 입금을 받을 수 있는 수표를 다시 우편으로 붙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카드가 있는 사람이 한 달, 없는 사람은 2달에서 석 달이 걸려야 이 자금을 수령할 수 있고
되게 빨라야 응. 한 달이고요. 보통은 7월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긴급 재난이냐. 그렇지. 그랬더니 재난 사태가 아니라 그랬잖아, 아베도. 근데 긴급이라서 7월이라는 거예요. 긴급 아니면 그러면 내년에 줄라 그랬나? 일본 딴에는 그게 긴급한 거예요. 주식회사 맥슨골드 24K, 18K, 14K 장신구 최고가 매입 순금 골드바 최저가 판매 업체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잠자고 있는 금땡이들이 있나요? 예, 맥슨골드로 가져가시고 반드시 송작가 TV를 보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골드바가 필요하신가요? 예, 최저가로 드립니다. 주식회사 맥슨골드 연락처는 010-2713-2213번입니다. 010-2713-2213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자, 장소는요. 종로 3가 전철역 8번 출구 앞에 있다고 합니다. 럭키 주얼리 도매상가 1층 8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방법은 무조건 석 달이다. 기본이 한 달에서 석 달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집에서 이른바 마이카드를 등록을 했고 비밀번호를 안 까먹었어.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까지 깔고 있는 이른바 굉장히 이제 여건이 좋은 집이야. 이 사람은 바로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제 홈페이지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시키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카드 번호 적어라 그러면 카드 번호 쳐넣으면 되잖아. 그죠? 이름 전화거나 이름 쳐넣으면 되잖아. 근데 일본의 전산 시스템은 이 카드를 리드할 수 있는 카드 리더기에 꽂아가지고 이 신호를 보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내 정보를 쳐넣는 거는 안 돼. 이거는 누구나 쳐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인증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건 공인인증서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지. 일본은 집집마다 IC 카드 리더기가 있나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내 카드에 있는 이거 UFC 칩인가요? 그걸 뭐라 그러죠? IC 칩. 어? IC 칩. 그러니까 이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NFC? 거 NFC 칩에 예를 들어 이거를 정보를 담았다 그러면 그 리더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것들을 IC로 해갖고 통과를 했는데 이게 전산으로 바로 넘어가지도 않는다는 거야. 리더기가 있어도? 리더기를 해갖고 이제 신청을 했잖아. 그럼 담당 공무원이 그걸 봐서 컴퓨터로 처리하지 않아. 이거를 받아가지고 일일이 모아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이걸 다시 팩스로 보내가지고 그 서류를 받은 사람이 컴퓨터로 옮겨 넣어야지 지급이 결정된다는 거죠. 왜? 그 단계에 누가 일을 했는지 확인이 안 되면 다음 진행을 못 해주니까. 그래서 내가 오사카에서 재난지원금을 IC카드 리더기 사가지고 제대로 접수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접수된 내역을 받은 오사카 담당 공무원은 그걸 수기로 해서 도장 찍어서 팩스로 보내서 중앙대책본부로 보내줘야지 거기 있는 애가 받아가지고 그걸로 중앙대책본부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단계마다 다 이렇게 다 끊어져 있는 거야. 듣기만 해도 고단하다. 겁나게 많이 고단했죠. 근데 이거를 1억 3천만 명 분을 해야 되는 일본 공무원들은 지금 어떤 느낌일까요? 나 같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 공무원 안 하고 때려치고 나올 것 같아. 스마트폰은 더 웃겨요. 이거 이제 집에 있는 PC로 신청한 거야, 방금 거는. 스마트폰은 더 웃기는데 이게 그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신분 정보를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폰 안에 아까 그냥 NFC 카드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NFC 카드 기능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 프로그램이 기종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 카드는 예를 들어 뭐 갤럭시 거고 내 거는 옵티머스 거다 그러면 옵티머스 프로그램을 갤럭시로 운영해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언제적 옵티머스? 지금은 뭐라 그러지? LG 걸 하도 안 써. LG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V20 막 이런 거. 제가 예전에 옵티머스를 써서 하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 제조사 기계 넘버하고 NFC 카드하고 이걸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 맞아 떨어져서 그 앱을 이용해서 설치를 해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제일 크다는 도코모 그 통신사 같은 경우 중에 전체 이제 휴대폰들이 도코모가 몇 년 동안을 그 가입자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수백 종이잖아. 또 일본 애들 휴대폰 또 오래 쓰잖아. 5년, 6년씩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통신사 안에 달려있는 기계 기종이 수백 가지일 거란 말이지. 근데 그 기종 중에 가능한 게 49개밖에 없다는 거야. 그 나머지 100여 개는 NFC 카드 기능이 있어도 이걸로 신청을 못 하는 거야. 다시 동사무소 가갖고 마이카드 접수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아, 통신사랑 그 기기 기종하고 일치해야 되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휴대폰이 최신종 몇 개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은 KT S 갤럭시 S8은 되는데 SK S8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본의 휴대폰들 자체도 사실은 전화가 된다 뿐이지 팩스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공인된 어떤 그 공인인증서 얘기하고 이어지는데 내가 휴대폰으로 국가 서버에 접속해갖고 내가 이 사람입니다. 1, 2, 3, 4번 봄입니다를 검증받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댓글이 원성이 듣기만 아니 해도 왜 화를 내세요? 갑갑하다고. 우리나라 아니야. 일본이 그렇다고. 이런 일본이 지금 우리를 후진국이라고 깔보고 있다니까. 더 결정적인 게 뭔 줄 알아? 해외에서 직구하거나 쉽게 말해서 중국이나 한국에서 사갖고 들어온 폰은 그 기종이라도 안 돼. 그러니까 갤럭시 폰이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이제 일본에서 정식으로 승인 받아서 팔린 거는 돼. 근데 한국에서 갖고 들어간 건 안 되는 거야. 전화나 통신이나 이런 건 다 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아까 얘기한 인증에 관련된 어떠한 프로그램도 일본 그 공적 서버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게 아예 안 돼 있다는 거죠, 일본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손정희가 깝깝한 거야. 내가 이런 일본을 내가 IT 국가로 키워가지고 무슨 뭐 4차 산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다니, 아유, 때려치고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손정희 회장이 내가 보기엔 조만간에 장기 털릴 위기에 온 것 같아요. 4차 산업은 무슨 팩스나 없애. 팩스를 어떻게 없애? 전 국민의 30% 이상이 팩스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나중에 전화도 안 써. 팩스 쓰는 사람들은 전화 통화하기가 민망하다고 팩스로 주세요 그런대잖아. 지금도 무슨 뭐 물건을 보내면 도장 찍어서 보내고 그거를 확인해갖고 팩스로 다시 보낸댄다. 야, 내가 이렇게 받아서 도장 찍어서 보냈다고. 네. 아무튼 이런 급박한 상황 하에서 이 재난 상황에서 일본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요, 일본이 무능한 건 아니에요. 아, 근데 아이폰은 또 된다고 했어요. 아이폰은 다 통합돼 있으니까. 아이폰 신형 기종은 전부 통합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아이폰 내에 말하자면 이런 그 보안 시스템을 일본이 믿고 아이폰한테는 그냥 모든 걸 다 내준 거지. 일본이 자기 서버를. 근데 다른 폰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일본의 IT의 답답함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할수록 이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손정희 아저씨가 최근에 보유 주식의 한 40% 가까이를 판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사우디에서 조만간 환불 요구 들어오면 이 아저씨 어디로 튀어야 살아남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네.